이제 이렇게 5개 챕터로 진행되는 신냉전이 대규모 군사 충돌로 번지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제1도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빨간 선이 제1도련이죠. 원래는 저게 북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갈라져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일본 열도만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힘이 강해지니까 한국이 서해 쪽으로 제1도련을 한 가닥 더 만들게 된 거예요. 한국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 제1도련에는 3개의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플래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군사지정학적 충돌 지점이. 하나는 한반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만 인근 해역입니다. 세 번째는 남중국해, 필리핀 쪽입니다. 이 중 남중국해는 긴장 충돌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거리도 꽤 멀잖아요. 중국 본토에서. 그리고 이건 필리핀은 어떻게 중국이 뭐 점령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긴장 충돌 수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일으켜서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본격 충돌을 시작한다. 다른 지역에서 뭐 그런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예. 반면에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또한 즉시 한반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 전쟁으로 번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반드시 북한을 내세워 한반도 전쟁을 동시 패션으로 벌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인근 해역은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숨통이 졸려지는 초크포인트고 한국, 일본의 입장에서 봐서도 숨통이 졸려지는 초크포인트입니다. 즉 대만이 깨지면 한국과 일본의 해상 운송로가 남쪽으로 가는 게 다 막혀버리죠. 초크포인트가 되죠. 또 거꾸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대만을 먹지 못하면 이 기본적으로 남중국해 쪽으로 빠져나가서 말라카 해협 가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건 또 말라카 해협에서 막혀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초크포인트예요. 숨통 조르는 급소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양보할 수 없는 급소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의 충돌은, 대만 인근의 충돌은 곧바로 이거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 전장으로 번져버려요. 예.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 충돌을 벌일 때 한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장기말을 함께 움직입니다. 한국이 뭐 육상군 안 보낸다, 전투함은 안 보낸다. 그러더라도 엄청난 무기를 생산을 하거나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을 돕고 대만을 돕고 뭐 일본이 낀다 그러면 일본도 도울 수 있는 일이고 또 일본은 워낙 리베로로 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만 인근이라서 어차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될 바에야 북한시켜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게 만들고 북한시켜서 오키나와 그 미군 기지 또 그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도록 만든다고요. 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중국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반도 컨틴전세가 딱 터지면 즉각적인 전면 대응을 하죠. 만약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소지가 있으면 바로 그냥 전면적으로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양쪽 다 나는 내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무한히 하고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탁 하면은 한꺼번에 그냥 이 하나의 거대 전쟁으로 번집니다. 여기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동아시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 말 맞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어떤 우리가 결론을 쭉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진실은 뭐냐? 대만 전쟁과 한반도 전쟁은 동시 패션 하나의 전쟁이다. 두 번째 진실은 뭐냐? 대한민국이 중국발 거대 전쟁으로 끌려 들어오면 중국 심장부가 치명타를 입는다. 너무 중국이랑 가까워요. 물론 한국도 쥐어깨지지. 중국도 상당히 쥐어깨져요. 치명타를 입어요. 베이징, 텐진, 보헤미안 지역, 바레만 지역 여기는 물론이려니와 샹하이 이북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뭐냐? 한국이 얼마나 파괴되든 말든 중국은 북한을 상실하게 돼요.
신의주에서 바로 이제 보하이만을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중국 입장에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죠. 중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한반도는 좀 전쟁이 안 나고 말이야. 그럼 우리가 명분도 닿고 좀 호락호락하니까 대만은 어떻게 주워 먹을 걸 없나. 뭐 중국은 이제 자꾸 머리를 그렇게 돌리겠죠. 그런데 대만을 건드리게 되면 대만 인근 해협이 인근 해역 바다가 작살이 나면 한국도 일본도 바닷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거대 전쟁으로 번져요. 반드시 번집니다.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대만 하나만의 전쟁이라는 건 성립을 못하니까 그럼 한반도까지 끼고서 같이 큰 전쟁 벌려? 이렇게 이제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검토하는 순간 이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한국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지정학적, 군사지리적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SC 누군지 다 아시겠어요? 예, 제가 인용하기도 했던 교도통신의 기사 제가 엊그저께 인용을 했었죠. 미국이 필리핀과 난세이 제도에 대함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 이 교도통신 기사를 언급하며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유튜버 SC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주한미군의 대함 탄도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프리즘과 또 F-35A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방어 지역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했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다시 그렸다. 한국은 에치슨 라인 밖에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대폭 축소된다. F-35A 주한미군에 배치되려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중앙일보는 그 배치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즘은 배치 안 될 걸로 봐요. 이 프리즘이라는 게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거리 500km를 가고 바다에 있는 배를 움직이는 배를 때릴 수가 있어요. 하이마스에서 쏘는데 그러니까 대함 탄도미사일이죠. 500km 사거리를 가진. 주한 미군이 그걸 가지게 되면 서해가 마비됩니다. 중국 배가 못 다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이런 무기를 가지면 판을 뒤흔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기가 돼요. 이제 그걸 군사학에서는 disruptive and escalatory weapons라고 부릅니다. 이런 무기를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를 안 하는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의 군사 지리적 위치가 너무너무나 치명적인 군사 요충지 불침 항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치하면 중국 보고 한판 뜨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이런 무기들이 뭐 간단하게 C-130 수송기로 바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무기니까 서둘러서 배치할 필요가 없죠. 둘째, 한국이 자주국방과 K무기로 알아서 잘 해주고 있잖아요. 한국이 미사일 열심히 탄도미사일 개발했고 한국이 현무3 같은 토마호크보다 더 토마호크스러운 그런 순항미사일도 갖고 있고 한국이 이제 공중발사 미사일도 줄줄이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한국이 자주국방과 K무기로 너무 알아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는 지금 숨겨놓은 카드로 쓰고 싶은 거지. 짱 박아둔 카드. 좀 더 긴장이 올라갈 때 중국을 협박할 때 쓰는 무기 카드로. 예, 예비 카드로 두는 거예요. 제가 유튜버 SC의 주장을 이제 비판하는 까닭은 이런 각도에서 보면 유튜버 SC가 한국은 지금 프리즘도 안 오고요. 뭣도 안 오고요. 그래서 뭐 무장이 주한미군이 형편없어졌어요. 미국이 주한미군 힘 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군사지리의 기본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한반도가 군사지리적 조건에서 얼마나 특이하고 치명적인 위치인가를 고민을 안 해본 거죠.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제가 유튜버 SC 뭐 별로 그렇게 비판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뭐 비판하려고 들면 SC뿐이겠어요. 뭐 천지사방에 다 비판해야지. 근데 요번에 이걸 제가 꼭 집어서 비판을 드리는 까닭은 미국도 윤석열을 버렸다. 미국은 윤석열이 너무 골 아파서 이제 한국도 버린다. 뭐 이런 가짜 선동을 이제 막 쟤들이 지어내요. 쟤들은 미국과 윤 대통령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발악 중입니다. 지금 보면 YTN이 이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그 윤 대통령의 이 계엄 6시간 계엄에 대해서 badly misjudged, 그러니까 bad misjudgment, 아주 안 좋은 오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미국도 윤 대통령 비판이런데 잠깐만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비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커트 캠벨은 그 발언했어. 그건 맞아. 근데 그게 국무부의 부장관으로서의 공적 발언이 아니에요.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토크쇼 비슷한 자리 혹은 대담에서 했다고요. 대담에서 세미나장 같은 데서 질문 나오니까 대변인이 했다든지 혹은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적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이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 나왔죠. 백악관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민주적 평화적 절차로 해결돼서 다행이다. 뭐 이 정도예요. 그 어떻다고? 그러니까 그 왜 윤 대통령이 미국 다녀왔을 때 그 바이든과 만나면서 무슨 쌍욕했다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부풀려 가지고 미국과 윤 대통령 사이에 쐐기 박으려고 엄청 했었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윤석열 버렸다. 미국은 윤석열이 너무 골 아파서 이제 한국도 버릴 참이다. 뭐 쟤들이 그런 식의 가짜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튜버 신모 씨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을 수 있는데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걸 끌어다가 이런 식의 이제 그 가짜 선동하고 이제 서로 조합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꼭 집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6시간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서 한 것이든 모르고서 한 것이든 미국한테 보약을 단단히 먹인 거예요. 특히 트럼프 진영에 핵심적 화두를 던진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죠. 한국 정치는 깊게 병들어 있습니다. 2017년 탄핵 이후 종중이 맹위를 떨치고 있죠. 한국이 종중으로 뒤집히면 신냉전을 군사충돌 없는 대립 상태, 즉 냉전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종중으로 뒤집히면 대중경제 포위, 대중기술 차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엄중한 화두를 지금 트럼프 진영에 던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